호주에서 세 남성이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실수로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16일 자정 직후 애들레이드 북쪽 약 200km 지점 솔로몬타운에서 벌어졌다. 남호주 경찰청에 따르면 세 남성은 한 주택 앞에 도착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불씨가 차량으로 번지며 차량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CCTV에는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들이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불이 붙자 차에 탑승했지만 차량 내부까지 불이 옮겨붙어 급히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했고 주택 외벽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용의자들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의료기관 접촉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고의 방어는 중범죄이며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현지 시간 테슬라는 안전을 고려해 복잡한 교차로를 제외한 지역에서 10대의 로보택시를 투입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원격 개입이 가능한 직원들도 배치됐다. 첫 승객은 대부분 SNS 인플루언서들이었고 테슬라 투자자 소여 메리트는 해당 차량을 호출해 이동하는 장면을 X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용 요금은 4.2달러로 책정됐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성과는 10년에 걸친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며 AI 칩과 소프트웨어 모두 테슬라가 직접 개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로보택시의 본격 상용화 시점도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다. 브라질 남부에서 21명이 탑승한 열기구가 공중에서 화재를 일으킨 뒤 추락해 최소 8명이 숨졌다. 21일 현지 시각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화재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생존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주도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약 270km 떨어진 지역으로 브라질의 카파도키아로 불릴 만큼 열기구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현지 시간 오전 7시경 열기구 바구니 안에 있던 예비 횃불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는 즉시 하강을 시도하며 승객들에게 뛰어내릴 것을 지시했지만 일부는 탈출하지 못했다. 한 목격자는 불이 붙자 사람들이 절박하게 뛰어내렸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일부는 불길에 갇힌 채 추락했다고 말했다. 사망자 외에도 생존자 대부분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생존자 진술과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다. 미국 워싱턴주 올림픽 공원의 솔떡폭포에서 고등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출신 고교생 그랜트 해리지는 지난 8일 친구들과 졸업여행 중 솔떡폭포에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다. 해당 폭포는 바위가 많은 협곡 지형으로 위험성이 큰 곳이다. 현지 구조대는 따뜻한 날씨로 인한 해빙과 강한 유속 탓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해리지의 시신은 다음날 발견됐다. 해리지는 오는 가을 베일러대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며 부모 모두 베일러대 졸업생이다. 그의 아버지 브래드 해리지는 베일러대는 그의 꿈이었다고 전했다. 베일러대 측도 학생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추락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 중이다.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다. 꿈을 앞두고 떠나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공립교육기관 소속의 20대 여성 교직원이 10대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년지 시간 뉴욕주 셔먼 카운티 보안관실은 GSTBOCES 소속 직원이었던 아나마리아 밀라조 21을 아동 대상 부적절 행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밀라조는 약 3개월간 14세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누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외부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보 접수 후 일주일 만에 그녀를 검거했다. 해당 교육기관은 밀라조를 즉시 해고했으며 정확한 근무 기간이나 직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는 뉴욕주의 무연금 보석법에 따라 구금되지 않은 상태다. 이 법은 피의자의 도주 및 위험성을 따져 현금 없이 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 사례나 정황을 조사 중이며 교육기관 측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은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기독교 성당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했다. 22일 현지 시간 이슬람국가 ISIS 소속 테러범이 다마스쿠스 드웨일라 마을의 성엘리아스 정교회 성당에서 미사 중 자폭 공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범인은 성당 내부에 난입해 총격 후 폭탄 조끼를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 측 SOHR는 기독교 예배당을 겨냥한 테러는 수년 만에 처음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함자 알무스타파 시리아 정보장관은 X의 트위터를 통해 비겁한 폭력행위라며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시민의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는 순위파 무슬림이 대다수지만 기독교도 역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테러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극단주의 폭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여성 10명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현지 시간 영국 법원이 중국인 대학원생 저우 28에게 총 2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4년 이상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우는 2017년부터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런던과 중국을 오가며 여성 10명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일부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당국은 저우를 지금까지 접한 최악의 범죄자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저우의 유죄 확정 이후 24명의 여성이 추가 피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보조금으로 고용된 24세 보모가 어린 남자아이들을 벨트로 수십 차례 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현지 시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라키샤 잭슨은 지난 5월 초 집안 폐쇄회로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2세, 4세, 6세 남자아이들에게 벨트를 휘두르며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가족은 외패 말림을 통해 이 같은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잭슨에게 2급 폭행과 아동복지 위협 혐의를 적용했으며 체포 당시 보인 이상한 웃음은 비판을 키웠다. 뉴욕시는 아동학대보다 끔찍한 일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관련 계약과 감독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잭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중국 후난성에서 7세 아동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6일 살인 및 기타 중범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28세 남성주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21년 10월 창사시 인근 지역에서 아동을 유인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로 수배됐고 경찰은 사흘 만에 PC방에서 그를 체포했다. 사건은 당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온라인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수법과 결과가 극히 중대하며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검토를 거쳐 형이 집행됐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 범인이 처벌됐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다고 밝혔다.